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3회 CBT 전기기사 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1차 측 3300V, 2차 측 220의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몇 볼트에서 10분간 견뎌야 되는가? 라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도 아마 좀 보신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우리가 바로 이 2차 측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7kV 이하급이기 때문에 우리 1.5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300에 1.5배를 하면요. 4950이라는 바로 간단한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220에다가 1.5배를 하게 되면요. 33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사용할 수 없다더라. 왜요? 그렇죠. 바로 최저 시험 전압 500V라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행히도 330은 없기 때문에 2차 측 500 그리고 1차 측 4950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보너스 경향이 있네요. 왜? 1차 측만 정확히 맞추면은 바로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 보시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전선로가 병행할 때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유도장애 삼형제 중에 바로 첫째 문제죠. 자, 법에서 이 유도장애 문제가 나오면요. 첫 번째 파트, 바로 이격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바로 그 파트죠. 이렇게 전력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약전류전선이 또 다른 지지물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바로 이때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2미터 이상일 것. 가장 기본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도장애가 나왔는데 전화선로라는 바로 키워드가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손을 딱 대시고요. 1, 2, 3, 4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 1, 2, 3, 4. 그러면 위에가 1, 2, 아래가 3, 4. 꽁 붙이면은 12kg당 2 마이크로암페어 이하, 40kg당 3 마이크로암페어 이하. 바로 이 마이크로암페어를 찍는 문제.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세 번째 파트, 우리가 전개와 자개라는 파트가 있죠. 자, 세 번째, 얘는 단순 수치 암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 전개와 자개라는 파트가 나오면은 전개는 3.5, 자개는 83.3을 찍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도장애, 지금은 이격거리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지만 우리는 이 유도장애 삼형제를 꼭 기억하셔서 내 자리, CBT 같은 경우는 내 자리에 또 유사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유의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답은 몇 미터? 2미터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레 시스템인 경우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은 피레 시스템 등급에 따라 1, 2 등급은 몇 미터인가? 얘는요. 인하도선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인하도선 시스템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이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 몇 가닥 이렇게 내려오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등급에 따른 미터 수를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얘는 체크해 두셔야겠죠. 자, 일단 1, 2 등급은 10m, 그리고 3는 15m, 그리고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m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시험은 바로 이 놈, 1, 2 등급 10m짜리.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규 문제들은요. 반드시 따로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저압 옥내 배선 합성 수진화 공사 시 연선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대 단면적은 몇인가? 자, 얘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의 합성 수지관 아니면 뭐 금속관 아니면 금속재 가요전선관 기타 등등등등 그때 항상 기본이 절연전선일 것 그리고 연선일 것 그런데 항상 뭐를 공부해요? 단 10 스퀘어 이하는 단선 사용 가능 이렇게. 자,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연선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단선으로 보고 몇 자리, 10자리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의 경우는 16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구리 동선을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 알루미늄이라는 추가 조건이 나와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사항이 뭐 이렇게 3번 10스퀘어를 찍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하 목적 전선로 해서 목조의 조형물을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자, 그렇다면 저압 옥측 전선로는 우리 항상 뭘 물어봐요? 공사 방법 조건,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 시, 이 애자 사용 공사 시 바로 굵기를 묻죠. 그러면은 굵기는 4 무조건 찍는다는 거 한 가지 유형 더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목조의 조형물이라는 조건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항상 뭐 최신 트렌드 합성 수지관 공사를 찍어 주셔야 된다. 선생님, 4번에 연필 또는 알루미늄 케이블 공사라고 있는데요. 이건 왜 안 되죠? 자, 그냥 케이블 공사면은 오케이. 하지만 지금 목조의 조형물이기 때문에 바로 예외 규정 안 됨. 그래서 항상 답을 찍으실 때 그냥 케이블 공사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케이블 전선의 종류 오케이. 단 앞에 머시기 붙으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 문제.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현관등은 몇 분 이내 소등되도록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는가? 자, 이 문제는 타임 스위치의 시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주거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숙박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원래 주거용, 주택, 아파트, 주거용 몇 분? 3분. 그리고 우리가 숙박용, 호텔, 모텔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 서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소등되도록 할 것. 그래서 지금 문제는 주택, 아파트, 주거용 찾아서 답은 1번 3분 이내 소등된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 고정하여시라는 전열장치의 발열선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 전압은?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문제다? 보너스 문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 고정해서는 전열장치.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떤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말고 저압 옥내 배선 쪽에, 저압 쪽에, 이장 쪽에 대지 전압은 싹 다 몇? 300을 찍으신다. 그런데 유일하게 뭐만 조심하자? 그렇죠. 바로 분산형 전원 설비, 전기 저장 장치 쪽. 이때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직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아, 직류죠. 직류. 자, 직류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때는 몇 볼트? 600볼트. 요것만 유의하시면 돼서 일단 문제는 뭐 기본 문제 3번 300볼트를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로 옥내실할 경우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관등레일 사용전압이 400을 초과한 경우에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할 것. 그렇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절연 변압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400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전등용 변압기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배선은 공칭 담은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저압 옥내 배선과 똑같죠. 자, 애자사용공사의 시설 시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50mm 이상으로 한다. 우리 애자사용공사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도요. 이 50mm는 5cm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센티미터는 아니었죠. 우리가 전선 상호간, 바로 전선과 전선간은요. 항상 몇 cm? 6cm.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모르더라도 어때요? 지금 애자사용공사 관등회로 치고 들어왔어도 내가 전선과 전선 6cm만 기억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초과이고 1km 이하인 배선은 그 시설 장소에 따라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해전선관이나 케이블 공사. 만약에 얘가 밖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관공산 또는 케이블인데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나오게 될 경우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줄 또는 철근 콘크리트줄을 지선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이상의 풍압 파종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지선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지선 이렇게 공부하면요. 그냥 뭐 지선의 안전율은 2.5 그리고 소선 지름 2.6 세가당 이상
그리고 4.31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지선에서 다른 법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치고 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꽉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몇 이상의 풍압파종에 견디냐? 반 정도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몇? 2분의 1 이상 견디면 된다. 어떻게? 반 정도 견디면 된다. 그래서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2분의 1, 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내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실어내는 특고압력 변압기의 뱅크 용량의 구분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특고압력 변압기의 보호장치 파트고요. 특고압력 변압기의 보호장치. 자, 그럼 보호장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5,000에서 10,000 미만, 그리고 10,000 이상인 경우 이때가 이렇게 나뉘죠. 자, 우리 용량 작습니다. 용량 작으면은 경보장치 오케이, 그리고 차단장치 오케이. 용량이 너무 커요. 위험하죠? 그러면은 반드시 차단장치만. 그리고 추가로 산업기사에서도 나왔던 바로 우리 탄행식 변압기. 탄행식은 무슨 장치? 경보장치.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내가 앉은 자리 다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경보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변압기는 그러면은 유입 잔행식. 찍어버리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보기에 나오면은 거의 정답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뭐? 경보를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은 특고압력 변압기의 보호장치 완성되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래요? 차단장치 오케이, 경보장치 오케이. 따라서 용량 작은 쪽 바로 5,000에서 10,000 미만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229 220V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어떠한 특정 사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잡으셔야죠.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전기로죠.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그러한 어떠한 소 내 사무실용 바로 소내용 변압기. 자, 그리고 세 번째, 교류. 지금 직류라고 되어 있네요. 교류 전기철도용 신호열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인데 지금 이 부분이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글자 살짝 바꿔놓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문제가 있네요. 자, 그리고 사용전압이 35 이하인 변압기로서 특고압측 건선과 저압측 건선에 혼촉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차단장치를 실현한 것.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35 이하 차단. 자, 그리고 만약에 보기에 문제가 또 변형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00 이하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혼촉 방지판. 그리고 229 중다접은 항상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꽉 잡고 시험장 가시면은 이쪽에서 실수할 일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이해를 돕자면은 우리가 선생님 35 이하 차단기인데 왜 100 이하 혼촉 방지판입니까? 자, 우리 35 이하 같은 경우는 배전용이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반드시 차단기. 그리고 100 이하 그러면은 우리가 송전 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단순 혼촉 방지판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12번입니다. 제1종 특고압 보강사를 필요로 하는 가공전솔레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우리 1종 특고압 보강사를 생각해 보시면요. 뭐 애자장치에 관한 특성, 그리고 굵기 특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외적으로 A종 목주 사용 불가해서 경관을 공부하실 때도 뭐 A종하고 목주 쪽은요. X 이렇게 했던 게 바로 1종 특고압 보강사입니다. 따라서 A종이나 목주는 다 사용 불가하다. 정답은 몇 번? 4번 철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외적으로 1종 특고압 보강사가 나오면은 뭐 있다고요? 애자장치 같은 것도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애자장치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애자장치 130kV 기준으로 이하면은 초과면은 바로 110% 애자장치 적용값이에요.
105% 이런 거 꽉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굵기 문제 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한다? 공칭전압으로 뜰 테고 66154 그리고 345 떴다. 그리고 일종 특과 방사 뜨게 되면은 땡은 땡끼리 5땡 55 문제의 답이 있다 150 3, 4, 5 두 개 약 더한 값 200 이렇게 찍어내시는 문제들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통신설비의 식별 표시에 대한 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보이는 문제는 꼭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자, 1번. 모든 통신기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인식용 표차를 부착해야 된다. 뭐 말 잘 몰라도 이런 것들은 뭐 괜찮겠네 라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통신사업자의 설비 표시 방지판은 플라스틱 및 금속 방지판 등 견고하고 가벼운 재질로 하고 글씨는 각양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맞겠죠? 3번. 배전주시라는 통신설비의 설비 표시 명판의 경우 직선주는 전주 10경관마다 시설할 것. 이런 거 일단 모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몰라요. 그러면은 맞는 말 있으면은 이러한 숫자가 슬쩍 들어오죠. 그럼 의심해 본다. 의심. 왜? 모르니까. 자, 그리고 4번. 배전지에 시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평 병판의 경우 분기주, 일류주에는 매 전주에 시설할 것. 분기되거나 땡겨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이 매번 표시되어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답은 요 놈인데 우리는 전주 5경관마다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답으로 이번에 나왔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런 거는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숫자를 역시나 장난쳐 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 보는 문제다. 또 다른 신출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이 말이 뭐 특별히 이상할 게 없다. 그러면은 숫자 같은 거 바꿔놓는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찍어주시고요. 자, 이 문제 뭐 한다? 체크해 놓고 시험장 가기 전에 기억해 놓으신다. 아시겠죠? 자, 14번입니다. 고압가공 전선이 가공 약조류 전선과 접근할 시를 낼 때 고압가공 전선과 약조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자,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짝대기를 저와 같이 쭉쭉쭉 그시고요. 저압일 때, 고압일 때, 자, 특고압인데 일단 기본법은 35kg 이하일 때, 그리고 60kg 이하일 때. 그래서 여기에 식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이렇게 공부하고 여기에 지지물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다 이거를 할 수는 없고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식물이나 지지물이 아닌 이상 모든 건 그냥 나머지에 밀어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어떻게 보냐? 예를 들어 저압선, 약조류전선, 고압선, 특고압선 다 가능합니다. 안테나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어떠한 것과 그리고 저압 간의 이격거리. 그럼 우리는 60, 30 이렇게 공부합니다. 케이블일 때 반값, 그 외에는 그냥 60. 자, 그리고 나머지와 고압일 때는 80 또 반값 40. 그래서 케이블일 땐 반값 적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넘을 때는 뭐 2.5, 0.5 그리고 그 다음에 2m 이렇게 공부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딱 여기급까지만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온다? 그렇죠. 약조류전선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약조류전선 나머지와 뭐 고압 간의 이격거리 몇 케이블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바로 80cm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요. 혹시나 이러한 표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런 문제 유리하시고요. 그냥 무조건 막 한글을 다 외우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부 방법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25km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중성선 다용역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어우 길어. 일반적으로 25km 이하 중, 다, 접. 그러면은 이미 투투나인 머릿속에 꽝. 그러면 투투나인이 떴다. 그러면 항상 완화 규정이 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접지루체의 공칭 단면적은 몇 이상의 굵기여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 문제네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일단 접지 느낌 떴다. 그러면은 몇? 육안임 16 일단 찍고 보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100% 잘 안 했어. 일단 찍고 머릿속에 복잡하니까 특고압 굉장히 높으면 16 낮으면 저압이면 6 그런데 완화 규정 이건 뭐죠? 그렇죠.
특고압인데도 불구하고 중다적 우리나라에서 쓰는 229 국내 표준 배전전압은요. 몇 자리? 6자리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만약에 그냥 접지선, 접지도체 이딴 걸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16 아니면 6 찍는다 생각하시고 공부 디테일하게 안 되셨으면 특고압, 저압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완화 규정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기철도에서 가장 무슨 문제? 기본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네요. 자, 그때 가공 방식, 공중으로 떠다니는 방식 있죠. 강체 방식, 우리 애자 쓰면 애자 사용 공사듯이 강체 써서 연결하면은 강체 방식. 제3 레일 방식, 전류를 레일에 흘리는 방식, 지중 조가 방식, 요딴 건 없는 방식.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7번. 전기 저장 장치를 실으라는 곳에 필요한 계측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 선생님, 저 계측 장치 5장 이거 뭐예요? 분산형 전원 설비에서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계측 장치는요. 일단 머릿속에 그렇죠. 내가 잘 몰라. 그럼 풍력 발전 빼고는 VIP 기억하자 그랬고 V가 뭐예요? 전압의 V, I는 전류의 I, 그리고 전력은 P의 전력이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뭘 공부하자? 오답을 좀 찍어내자. 바로 역률 측정하는 역률계와 그리고 주파수계 요놈들은 뭐라고요? 오답. 이런 것들은 내가 필요성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딱 하고 째려보자마자 뭐가? 주파수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문제 팡 하고 찍어내시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예요? 전압, 전력, 전압, 전류, 전력, VI, VIP, 그리고 축전지니까 충방전 상태 당연히 체크하셔야겠죠. 배터리, 핸드폰에 배터리 없었는데 그거 확인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째. 사용전압이 25kg 이하에는 다중접지 방식의 지중요소를 관련 시전은 직접 매설식을 실하는 경우 이격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 되도록 실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왜냐면요. 우리가 지중전선에서 이 지중전선에서 그냥 이격거리 문제가 나와도 어렵습니다. 왜? 이 네 가지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만 일단 기본 이격거리를 알 수 있는데 네 가지 제가 빠르게 그냥 그려볼게요. 일단 특고압과 약전류 그러면은 요 사이는 60cm예요. 그리고 이 반값인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값인 30cm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30cm는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이쪽은 고저압과 약전류 전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특고압과 그리고 저고압 전선 그리고 저압과 고압 전선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얘는 또 다시 반값이라서 15cm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쪽 파트가 잘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뭐냐? 굉장히 어렵죠. 역시나 또 229는 짚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놈의 229는 특고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완화 규정.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도 바로 이 229 우리 중다접을 바로 건드리고 들어왔네요. 25kg라 다중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시설하냐? 바로 0.1m 이상이 되도록만 시설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놈은요, 좀 체크를 해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1번인데, 자,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 말고 단순히 특고압과 우리 유독성관 있어요. 유독성관 같은 경우도 공부할 때 요 1m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229 뜨면 어떻게 돼요? 229 중다접 딱 떠버렸어. 그러면은 요거 반값으로 바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 겨우 10cm지만요. 항상 요놈의 229 중다접 요런 거는 좀 조심한다. 요것도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문제겠죠. 자, 다음 19번째입니다. 저압가공 전선에 사용 가능한 전선에 대한 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번 문제는 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씩 문제를 틀어놨네요. 자, 1번 400V 초과인 저압가공 전선은 시가지의 경우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 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는데 고압과 특고압은 너무 쉬우니까 자, 저압 쪽에 400V 이하일 때 그리고 400V를 초과할 때 경우가 있었죠. 자, 이때 2.6, 3.2 그리고 이때는 4나 5인데 지금 얘가 시가지 외인 경우고요.
그리고 시가지인 경우는 우리가 5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400을 초과하고 시가지에 5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나전선, 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식전선을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그렇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3번. 400V 초과인 저압강전선으로 이입용 비닐 전원선을 사용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다음 4번 봤더니 뭐야 이거. 그쵸? 무조건 정답인 케이블이 떠버렸네. 그러면은 얘 오케이.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입니다. 나전선, 중성선 쭉 거요. 그렇기 때문에 얘 오케이. 케이블 무조건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예요? 이 3번. 이렇게 유추해낼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우리가 400V 초과인 저압강 전선으로는 이입용 비닐 전선 사용 불가라는 규정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셔라. 그리고 나머지 확실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내가 모르는 거 하나 톡톡하고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선생님, 저 이런 거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신출 문제는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좀 잡아가 보시자고요. 자, 전선은 공층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일 것. 자, 공부하신 분들 전기 저장 장치, 태양광 발전 다 필요 없죠. 그때 무조건 몇? 2.5 이상의 것. 오케이, 맞습니다. 단자를 체결 또는 잠글 때 너트나 나사는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풀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풀림 방지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외부 터미널과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접점의 압력이 사용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 압력이, 자, 우리가 접점의 압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풀려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옥축 또는 옥외 실할 경우에는 해자 사용 공사로 실한다. 옥축 또는 옥외는요, 관 또는 케이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옥축, 옥외 일반적으로 그냥 저압 전선, 가공전선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벽에 옥축 전선로나 옥상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애자사용 공사를 또 많이 칩니다. 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얘는 뭐라고요? 이때는 관이나 항상 케이블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신출이니까 똑같이 나올 수 있죠. 자, 전선은 공식 단면적 2.5 이상. 단자 체결할 때는 너트 나사는 풀림 방지 기능이 있어야 되고 외부 터미널과 이것도 살짝 바꿀 수 있어요. 자, 외부 터미널과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접점 압력이 사용기간 동안 쭉 유지돼야 된다. 요게 맞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번 기사 문제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론 70에서 80점 정도는 아마 공부를 좀 이렇게 꼼꼼히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겠지만 고득점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